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라벌 거리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소문은요, 어느새 궁중의 담을 넘어서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맞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그러니까 진평왕이 애지중지 아끼던 그 예쁜 셋째 딸 선화공주가 외간 남자를 찾아간다. 두 사람이 글쎄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애정 스캔들로 지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화공주 윤태진 씨, 네, 이 스캔들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님이세요? 아니. 기자님이신가요? 아니 지나간 사람이 봤다고 계속. 어디에서 그러는데. 나오신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이에요?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네. 나쁘거로운 소문에 이 진평왕은요 씩씩거리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면서 선화공주에게 상황을 물었겠죠. 이때 선화공주, 거리에 퍼진 이야기는 완벽한 가짜 뉴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공주들이 그런 소문이 나는 게 쉽나? 그러니까 더 이거는 심각한 일인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누가 쫓아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가 아니라 밤마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누구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의 도를 넘어서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선화공주의 이 애정 스캔들은요 더욱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화공주 때문에 왕실의 채통을 구겼다고 생각한 이 신하들은요 선화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진평왕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선화를 먼 곳으로 보내야겠다. 사실은 진평왕이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 때문에 왕이 됐거든요. 그 앞에 왕이 그 진흥왕의 아들 진지왕이 있었는데 아주 문란한 불륜 스캔들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신라 귀족들이 화백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조카인 그 진평왕을 어린 나이에 왕이 올렸거든요. 자기가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왕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고요. 어찌됐건 진위는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왕실의 존엄과 어떤 존립의 위태가 될 수 있으니 잠시 출궁 그런 처단을 한 겁니다. 진짜 억울했겠다.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반면에 나의 아버지에게 미움도 조금 생겼을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해도 가족만큼 내 편이 그치. 돼줘야 되는데 맞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아버지가 제일 안 좋게 이렇게 처벌을 맞아요. 내린다 이러면 모든 거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죠. 자, 그렇게 선화공주가 신라를 떠나 귀양지에 도착할 무렵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던 선화공주의 앞을 턱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선화공주 앞에야? 항상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서동? 맞습니다. 참마서, 아이동. 그러니까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동은 홀 어머니와 함께 말을 팔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선화공주와 서동이 운명적 만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에는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소동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글쎄,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나 아름답대. 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이런 소문이 났을까? 서동의 머릿속에는 종일 그 선화공주의 이야기와 선화공주의 그 얼굴에 상상이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뒤 서동이 결심을 합니다. 선화공주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선화공주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배짱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느낌이 아닌가? 아니 왕의 딸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야말로 서동은요, 이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행동파의 직진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예. 그냥 신라의 수도로 가면 되잖아요. 아, 예, 예, 예. 머리 깎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머리 깎는 게 뭘까요? 머리 깎는 게? 네. 막 뭔가 결심했을 때. 신분 변화, 신분 변화. 스님. 예, 어? 스님. 예. 당시 서동은 신라의 적국인 백제인이었고 그 삼국을 오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 우리가 세칭 스파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것은 신라를 가기 위한 아주 머리를 잘 쓴 하나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서동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요, 저기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말을 배 터지도록 준다는 거죠? 그렇다는데도 저기요. 서하나 보기는 난 몰래 너를 떠나요. 선화공주와의 그 애정 스캔들로 이 신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다름 아닌 맞동서방 서동이었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는 아니 아무리 공주가 좋아도 야, 소동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자, 결국 서동의 계획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드디어 선화공주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를 써서 만나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에 쏙 드는 공주였나 봐요. 아, 별론데. 저 시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정말.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듣고는요, 선화공주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런 말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장차 제가 공주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화공주라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가 그 소문을 낸 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선화공주는 이게 앞에 튀어나온 남자가 이 서동 몰라요. 모르고. 네, 모르는 상태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선화공주의 심리 상태를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구도 나의 편이 돼주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 그게 서동이었든 여자였던 남자였든 노인이었든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조금 도와주겠다, 책임져 줄게라고 하면 여기서 확 사랑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지금 나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런 저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 남자 스캔들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님이든 뭐 남자든 누군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감을 두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스캔들이 뭔가 또 나는 게 싫어서. 그러므로 진평왕의 마음을 되돌리고 신라 왕실의 인정까지 받게 된
서동과 선화공주. 자,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어땠을지 영상을 통해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삶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대백제국의 황제폐와 신라국의 선화공주께서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은요, 후대에 이렇게 불립니다. 와. 무왕. 마악에다가 금붙이로 가득하네요 지금. 백제 왕이 됐어요? 백제 왕이 됐어요? 어떻게요? 아니, 마케어다가 팔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서동이 도대체 어떻게 백제의 무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서동의 갑작스러운 직위에는요,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거 뭐야?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앞에 다 왕들이 일년 그렇지. 뭐 바로 다 죽었어요. 그렇죠. 혜왕과 법왕은 각각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연사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선왕들이 연달아 죽으면서 당연히 후계자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죠. 네. 자, 그런데 시골에서 말을 캐던 한미한 서동의 정체, 다름 아닌 백제 왕족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이라고 하였다. 근데 교수님, 그런 왕족이 왜 말을 캐면서 금이 금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아주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서 혹시 조선 시대에 강화도령 설종 절종 알죠? 그 강화도령이 그야말로 왕손이었는데 말 그대로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서 다 축출돼 가지고 강화도의 무지랭이로 크다가 맞아요. 왕의 적당한 후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왕이 된 거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 시기에 내부에 아주 극심한 정치적 변란이 있거나 아니면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백제 귀족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이 찾은 게 바로 막해던 금도 잘 몰랐던 이 어린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뭘 해도 될 분이 어떻게 하다가 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부자인데 왕비까지.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아마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냥 뭐 신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적국의 왕비가 된 거잖아요. 어쩌면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자, 그렇게 이 서동이 무왕으로 즉위하고 약 3년이 지난 602년 8월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폐하,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동맹은 결렬이옵니다. 황후를 폐위시켜야 하옵니다. 주치하라! 비극이다, 비극이야. 아유 이렇게 왜 다 아이고야. 자, 이 적대국의 왕과 공주의 결혼, 그 끝은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무왕은요, 신라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크고 작은 전투를 벌입니다. 무왕 재위 기간 신라와 전쟁을 벌인 횟수는요, 무려 14번이나 돼요. 물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혼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쓰러져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그 계획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간 왕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백제는요, 이 무왕 때 다시 한번 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묵묵히 무왕을 지지하는 선화공주, 선화 부인이 있었겠죠. 선화 부인이 있었겠죠.
무왕도 가족이고 신라도 내 그죠. 가족이니까 그 누구도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니까 그 14번의 전쟁 동안에 저는 선화공주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참. 맞아요. 아마 선화공주는 이제는 백제의 왕비로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던 게 아닐까. 남편 무왕이 주변 국가로의 정복 전쟁과 왕권 강화 정책으로 백제의 부국 강병 꿈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고 있었던 이때 백제의 왕비가 된 선화 부인이 무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에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아, 이래서 선화 부인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무왕은요, 금을 신라로 보내자고 했을 때처럼 뭐 기꺼이 좋다. 늘 예스맨이네요. 예스맨이다 진짜. 네, 잘해주시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09년 미륵사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유물이 발견이 돼요. 바로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어 놓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 그 기록이 그 탑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너무 그럼 신기하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몇 년 뒤에. 그렇죠. 궁금해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이 유물로 인해서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했던 서동과 선화 공주의 로맨스에 와장창 금이 가버립니다. 왜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미륵사탑 유물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답. 정답. 둘은 남매였다. 둘은 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학계가 난리가 났네요. 자, 좀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오답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없는 사람. 무왕이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정답. 선화공주가 아니라요. 무왕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원 씨 정답. 정답.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은 미륵사 금제 사리봉안기에 선화 부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다른 왕후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미륵사를 창건하는 데 힘을 쓴 여인의 이름,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이다. 당시 백제에는요 8개의 큰 귀족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으뜸 가문이 사택씨였습니다. 사택씨. 사택이 이게 성이에요, 성. 사택씨. 그러니까 무왕이 당시 제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귀족 세력 사택씨와 손을 잡았고 그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그 딸이 아니네요. 아니야. 뭐 선화공주는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혼란에 빠지셨는데 근데 이제 전후 사정으로 삼국유사 기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후 사정이 맞는 게 또 많으니까.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목탑에서 총 3개의 탑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게 맨 마지막에 완성된 거라서 그 전에 약 30년 가까이 사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발원해서 만든 분은 선화공주가 맞으신데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 2번째 왕후가 되신 분이 저 사택적덕이 아니실까라는 정도로 지금 약간 유해한 상태입니다. 헌화 하나 찾으려고 네. 그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날아가 버렸어요. 와, 대박이었겠다.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사서에 적힌 선화공주가 했던 선택은 분명 백제라는 나라를 더 부흥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선화라는 이름을 정확히 담기기도 했죠.